여기 한 SNS에 올려진 충격적인 사진을 보며 놀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아프리카의 맹수 사육사라고 밝히며 사자 사육장의 먹잇감으로 한국의 진돗개를 2마리 풀어주었다고 하는데요. 한참이 지나도 사자 우리안 진돗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게다가 한참 동안 굶은 사자 역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가질 않아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던 중 우리안의 상태를 자세히 촬영한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우리안 사자들은 진돗개를 먹지 않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진돗개의 몸에는 장렬한 전투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격렬하게 싸우고 나서 사자가 급기야 식사를 포기하고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사육사가 진돗개 2마리를 다시 데리고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한나라의 국견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가 맹수의 먹잇감으로 팔려간 것도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워서 자신을 지켜낸 진돗개에 대한 세계인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앤드류 씨도 한국의 진돗개를 우연한 기회에 키우게 되었고 진돗개의 용맹함을 칭찬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츄라 카운티에서 경찰로 근무하고 퇴직한 앤드류라고 합니다. 보통의 미국 가정에는 반려견이 한두 마리씩은 있습니다. 저도 2자녀를 키우면서 덩치는 크지만 순한 골든 리트리버 견종인 해피를 키웠던 적이 있었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 퇴직을 하고 나니 마치 제가 쓸모가 없어진 고철덩어리 같아 우울감이 오고 있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허무한 느낌마저 들 때였죠. 그러다 오랫동안 백내장과 골육종을 앓아온 해피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더니 그해 겨울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대형견은 순하지만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해피는 그래도 대형견치고 오래 산 편이어서 15년간 우리 가족과 함께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퇴직 후에 해피를 떠나보냈더니 저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피와 각별했습니다. 전직이 경찰이라 새벽에 퇴근할 때도 많았는데 캄캄한 밤이든 어둑한 새벽이든 퇴근하고 오면 가장 먼저 달려와 마중을 나왔던 녀석입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천사견이라 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고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와도 잘 지내고 어린아이,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를 치며 좋아합니다. 심지어 고양이와도 잘 지내는 경우가 많죠. 어린 골든 리트리버는 엄청난 활동량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사고를 치는데요. 해피도 성견이 되기 전까지 우리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하루에 2번씩 1시간 정도의 격한 운동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순하지만 본래 사냥견이었다 보니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면 유전질환에 걸리기가 쉽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최대한 콘크리트 바닥을 피해 다녔고 6살 이상부터는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안구질환이나 고관절, 암 검사를 했었죠. 해피는 유독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본래 리트리버가 물가에서 사냥감을 회수하던 역할을 하던 견종이라 아직까지 수영을 잘하는 대표적인 견종이죠. 발가락 사이에 수영을 도울 수 있는 물갈퀴가 있고 털도 어느 정도는 방수 기능이 있거든요. 더운 날에 마당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가족이나마 다름없었던 녀석입니다. 퇴직 후에는 늙어 시들어져 가는 해피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몇 번이고 했지만 눈에 씌인 하얀 찌꺼기는 결국 해피의 맑은 눈을 가려버렸고 배변 조절이 되지 않아 아무데나 실수를 하고 다리 힘이 없어 소변을 본 자리 위에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럴 때면 지린내가 털에 배기 전에 해피를 목욕시키느라 저도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늙어 고생인 해피를 돌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라도 해피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해피를 보낸 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불면증이 찾아왔고 자연스레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이유 없이 툭툭거리는가 하면 예쁜 손자 손녀가 와도 잠시 좋다 말아서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었죠. 인생이 다 더덥다고 해야 할까요? 저의 우울증은 날로 심해져 가족들은 저에게 병원 진료를 권할 정도였지만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케빈이 웬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해피를 보낸 후에 아픔 때문에 다시는 반려견을 데리고 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저를 걱정한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모양인지 새로운 식구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 강아지는 한눈에 봐도 어떤 견종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던 거죠.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순종을 미국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품종과 섞인 믹스견이죠. 그럼에도 진돗개 특유의 강한 유전자 때문에 한눈에 봐도 진돗개인 줄 안답니다. 웬 진돗개니? 라고 묻자 케빈은 아빠가 진돗개 견종을 어떻게 아냐며 놀라워하더군요. 경찰이 진돗개를 모를 리가 있나요? 하마터면 진돗개가 미국 경찰이 될 뻔했으니까요.
해피가 우리 집에 올 그 즈음 LA 경찰견 훈련관들이 한국에서 진돗개 순종을 4마리 데리고 온 적이 있었죠. 보통 경찰견은 주로 독일의 셰퍼드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종 교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체종으로 진돗개가 물망에 올랐던 거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진돗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LA의 경찰견 훈련관들이 직접 생후 50일이 지난 진돗개를 대상으로 재빠르게 공을 쫓는지 실험을 통해 민첩성과 영민함을 꼼꼼히 확인했는데 진돗개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죠. 수석 훈련관은 오랜 경험을 해봐서인지 진돗개가 다른 견종에 비해 빠른 시간에 경찰견이 될 수 있을 거라 했고요. 하지만 결국 진돗개의 경찰의 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최종 훈련에서 탈락을 한 것이죠. 탈락의 이유는 독립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였습니다. 똑똑하고 빠르고 용맹했지만 경찰견이니만큼 팀워크가 중요한데 지나치게 독립적이어서 훈련하기도 어려웠고 다른 개들과 어울리기보다 지배하려 한 성격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되지 못한 진돗개는 희망자에게 입양이 되었고 대형견에다 맹견이기 때문에 경찰견 훈련관들이 입양을 해갔습니다. 그때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보니 우리 집에 진돗개를 키우는 건 위험한 일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려견을 내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큰 소리친 것과는 달리 하얗고 복실한 털을 가진 녀석을 보니 마음이 끌리더군요. 아들은 못 이기는 척 진돗개를 집에 두고 가버렸고 저와 진돗개는 불편하고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구글로 검색해서 예쁜 한국 이름을 찾아보았고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백구, 황구 등 이름에 색을 넣어 표현하더군요. 저는 하얀 털을 가진 그 녀석이 꼭 설탕이나 크림처럼 부드러워 보여 슈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뒤뚱뒤뚱 걷는 슈가를 데리고 옆집 앵거슨 씨에게 데리고 갔더니 앵거슨 씨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일본의 시바견 아니냐면서 제 기분을 상하게 하더니 이런 맹견을 키우는 건 위험하다면서 말입니다. 건너집 애슈만 씨의 핏불테리어가 최근 사람을 무는 사고가 생겼고 이후 동네에서는 맹견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항의성 글을 자주 붙여놓기도 했죠. 핏불테리어가 사나워 사고를 많이 치는 건 이미 미국에선 흔한 일입니다. 갑자기 공격하는 핏불테리어의 노인부부가 크게 다치는가 하면 어린이가 물리기도 했죠. 힘이 너무 좋아 여성이 핏불테리어를 끌고 다니면 자칫 목줄을 놓칠 수 있고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하얗고 뽀얀 슈가를 핏불테리어 취급을 하다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맹견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겠다 싶었고 저는 슈가가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벤츄라 카운티의 훈련소에서 기본 훈련을 받게 했지요. 진돗개는 확실히 리트리버 견종과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진짜 속 내용은 그렇다 치고 여기 나오는 하룻밤 강아지가 바로 진돗개라고 하는 겁니다. 호랑이에게 가도 겁이 없을 정도로 대담한 성격이라는 것이죠. 리트리버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낯선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반면 진돗개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거기다 공격성이 높아서 처음엔 제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슈가가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하는 말이 진돗개는 자신의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고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자 옆에 낯선 사람을 매우 경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견주인 저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슈가가 제 말을 듣는다며 같이 훈련을 받자고 했죠. 저는 슈가와 함께 산책과 훈련을 통해 가족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슈가를 데리고 집 근처 상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이 남았는데 슈가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평소와 다르게 슈가는 꼬리를 내리고 매우 공격적으로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집에 친구나 지인이 왔을 때 침입자인 줄 알고 짖어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저는 슈가가 가는 대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만 힘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목줄을 놓쳤습니다. 이후 슈가는 혼자 빠르게 달려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옆집 앵거슨 씨가 이 모습을 봤으면 경찰에 신고할까봐 겁을 먹고 빠르게 뛰어갔지만 거리가 있었던지라 시간이 좀 걸렸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마당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슈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켠 작은 가로등이 부서져 있었고 잔디깎기 기계 옆 플라스틱 통도 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다며 CCTV를 돌려보고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요. 마당에는 집에 침입한 대형 핏불테리아가 있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있는 핏불을 보고는 재빠르게 달려와 몸통 박치기를 하며 겁을 줬고 핏불은 놀라서 도망갔는데 슈가는 따라가서 또 공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놀란 핏불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던 겁니다. 그래놓고 슈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슈가의 직감과 용맹스러움을 실제로 경험하니 이 견종의 실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안심이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케빈 내외가 결혼기념일에 둘이 여행을 간다며 손녀 데이지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갔었을 때였습니다. 데이지와 함께 근처 큰 공원으로 산책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다니는 길이고 근처 유기견들이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슈가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슈가가 평소와 달리 귀와 꼬리를 세워 긴장을 하며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슈가가 이럴 때는 위험을 감지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손녀 데이지를 최대한 붙잡고 바짝 붙여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슈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짓기 시작했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는 핏불 한 마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유기견은 있었고 대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날따라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졌는데 슈가는 손녀 데이지 앞에 서서 이빨을 드러낸 채 핏불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손녀를 끌어안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슈가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핏불 테리어의 목덜미를 물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노려 저는 데이지를 데리고 전력 질주를 다해 뛰었고 다행히 우리 상황을 본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슈가는 핏불과의 싸움에서 엉덩이를 물렸음에도 끝까지 핏불과 싸웠고 마지막에는 핏불의 머리를 꽉 물어버렸어요. 힘을 잃은 핏불을 향해 경찰관이 총으로 제압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평소에 슈가는 순진했지만 주인이 공격받을 땐 진짜 맹견으로 변신해서 싸워주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난 슈가는 다리를 질질 끌며 우리에게 왔고 데이지와 저는 슈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죠. 저는 슈가가 이렇게 용맹하고 충성심 강한 반려견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줬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케빈 내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워했죠. 그러고 보니 데이지가 슈가에게 간식을 주더라도 혹여 손이 다칠까봐 슈가는 음식을 땅에 떨어뜨려 주어야 먹는 똑똑한 견종이었습니다. 제가 경찰관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셰퍼드가 있었지만 진돗개가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건 확신합니다. 그날이 있은 직후부터 우리 가족은 슈가에게 더 좋은 사료와 간식을 먹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린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말이죠. 분명 슈가도 무서웠을 텐데 가족을 위해 용맹하게 싸워준 진돗개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너무도 유명해져서 이 동네 사람들은 진돗개를 분양받는 집이 하나둘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진돗개 훈련소도 다니기도 하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은 진돗개 분양이 어렵더라도 순서를 기다리며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첫 반려견 해피를 보내고 새롭게 노후를 같이 해주는 충성스러운 슈가가 있어서 요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앤드류 씨와 진돗개 슈가의 앞으로의 동행도 응원할게요.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